자,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형용사, 부사 그리고 전치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제 끝낼 건데요. 제가 이 말씀 꼭 드리고 싶거든요. 지금 제가 막 이렇게 문법을 설명드렸는데 문법 공부를 통해서 영어를 잘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 첫 시간에 제가 오리엔테이션을 했던 것처럼 배 이야기로 이제 설명드렸잖아요. 자, 물론 제일 좋은 거는 자기도 모르게 많이 노출돼서 지금 보이는 이 상위 영역에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강을 바다를 건너버린 거예요. 이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근데 외국에서 한두 시간 깔짝깔짝 공부를 짧게 하는 입장에서는 이걸 건널 수가 없으니 문법을 정리하는 과정이라는 게 결국 이 배를 만들어서 안전하게 바다를 한번 건너가는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걸 건너가서 자, 고급 영역에 가게 되면 전혀 다른 세상이 다시 펼쳐지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영어에 대해서 문법적으로는 다 설명할 수 있지만 그러면 제가 영어를 원어민처럼 막 할 수 있냐? 그거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원어민들에 비하면 저는 거의 애기들 수준입니다. 그래서 다시 영화를 보고 계속 뉴스 보고 말하는 과정을 다시 거쳐야 돼요. 그래서 고급에 오게 되면 정말 중요한 거는 이 만들었던 배를 갖다 버려야 됩니다. 이게 아깝다고 맨날 문법적으로 설명하고 문법 쳐다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뭐다? 정말 밥 팔아 똥 사 먹는 짓이고 정말 미련한 짓입니다. 건너고 나면 고급 과정에서는 오히려 문법 생각하지 말고요. 문법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관사 틀려도 상관없고 시제 틀려도 상관없고 수요일치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막 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막 튀어나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형용사, 부사, 전치사들도 공부하지 않고 많이 활용하면서 습득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것만 집어드릴게요. 자, 화면 보겠습니다. 자, 1번 가에 보게 되면 형용사는 당연히 이렇게 tive가 붙어 있거나 curious나 뭐 brilliant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 게 형용사일 거고요. ly가 붙는 게 부사라는 건 상식적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확인해야 될 게 첫 번째 뭐가 있었죠? 자, 이 왼손이 자, 이 손이 단순한 문장이었고 어떻게 기억하라고 했죠? 자, 일형식은 할 것도 없습니다. 아이고. 그렇죠. 자, 엄지손가락에 이형식 들어갔죠. 기억나시죠? be, become, remain 지각동사 들어가고 11가지를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나타나다류, 2번에 프로그램류, 3번 바이러스류로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형식 동사 뒤에는 해석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해석적으로 보면 딱 부사를 고르게 답을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는 형용사 온다는 거 자, 그것만 일단 알고 계시면 정말 좋습니다. 자, 그게 핵심입니다. 별표 하나 드릴게요. 시험을 친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통과를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좋은 점수를 받고 싶으신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걸 알면 정말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거고 자, 예를 들어 바둑으로 치면 석점 깔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굳이 이걸 안 깔고 시작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형식 동사를 외우고 있으면 이형식 동사 뒤에 형용사냐 부사냐 물어보는 문제는 쉽게 풀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피라미드 역삼각형 요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카운트가 셀 수 있는 거고요. 매스가 셀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셀 수 있는 것들을 수량을 나타낼 때 이런 식으로 수량 형용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알고만 계시면 되고요. 셀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수량을 형용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개념 하나 볼게요. a few하고 few가 있고요. little하고 a little이 있거든요. 자, 요건 이렇게 구분을 해볼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요쪽에 있는 게 none에 더 가깝죠. 자, 그래서 little은 어떤 개념이냐면 거의 없다는 부정적인 개념입니다. 조금은 있는데 거의 없다는 부정적인 개념이 크고요. a little은 조금밖에 없는데 있다는 긍정적인 느낌이 큽니다. few하고 a few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없는 건데 그냥 few 하게 되면 부정적인 느낌이 있고요. 거의 없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few 하게 되면은 거의 없는데 그래도 유의미하게 조금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자, 여기 꿀팁이 하나가 있는데요. 수량 형용사 중에서 많은 것들 많다라고 할 때 much나 many 이런 것들이 헷갈리잖아요. 그러면 그냥 a lot of를 쓰시면 됩니다. 이거는 셀 수 있는 것, 셀 수 없는 것에 다 해당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 항상 자, 요 표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관용적으로 쓴다라는 거 한번 봐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라고 할 때 a great many people are 라고 하는 표현이 있다는 거. 이 전체를 하나의 그룹으로 보는데 어가 붙어 있지만 이거를 집단으로 봐가지고 복수로 받는 거죠. 이 개념 한번 봐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나 같은 경우에는 탭스 시험하고 편입 시험 보시는 거 아니면 이것까지는 안 하셔도 되는데요. 특히 형용사 배치 순서라는 게 있는데 굳이 외우실 분들은 지수, 대성, 신색제라고 기억만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예전에 한 10년 전쯤에 탭스에서는 이런 거를 조금 물어봤었는데요. 그리고 편입에서도 이런 걸 물어봤었는데 이제는 이런 지엽적인 거는 안 물어보는 추세긴 합니다. 자, 이건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특히 공무원 시험 치실 분들은 이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ly로 끝나면 일반적으로는 이게 부사가 되는데 lovely, elderly, deadly, quarterly, friendly, costly 이거는 ly가 붙어 있는데 이거는 뭐라고요? 형용사입니다. 요거는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요. 암기하는 방법은 사랑은 늙어 죽을 때까지 분기별로 만나서 친구처럼 지내는 것. 사랑은 비싸다. 요런 식으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장에 보면 She's 10 years old라고 할 때 여기서 is 10 years old라고 할 때 여기서 years는요 명사기 때문에 s가 붙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만약에 요런 식으로 됐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안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s가 붙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될 때는 s가 이 열에 붙으면 안 된다는 개념. 요거 한번 그냥 봐주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부사 관련해서 비교급을 강조할 때 쓰는 부사 far, still, even, much, a lot. 그리고 최상급을 강조할 때는 by far하고 quite 쓸 수 있다는 거. 요것도 시험 문제 한 번씩 나오니까 토익하고 조금 지저분하게 나오는 문제에서는 이런 거 물어봅니다. 자, 그리고 빈도 부사는 조PD 일본 앞잡이로 외우시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동사, 비동사 뒤에 와야 되고요. 빈도 부사의 위치는 일반 동사 앞에 와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빈도의 순서에 따라서 이게 제일 적은 거고요. 이게 제일 많은 거죠. 요것도 한번 이렇게 봐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암기해야 될 형용사 부사가 있는데요. fast 같은 경우에는 형용사 부사 다 되고요. fastly란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hard 하게 되면 형용사 부사 의미가 다 되고요. 그리고 hardly 하게 되면 의미가 변화해버립니다. 좀처럼 하지 않다라는 뜻이 돼버립니다. 자, 그리고 low 하게 되면은 낮은, 낮게 형용사 부사 다 되고요. lowly 해버리게 되면 하찮은 이라는 뜻이 변해버립니다. 그리고 high 같은 경우에도 형용사 부사 다 되고요. highly 하게 되면 highly likely처럼 이렇게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뜻이 바뀌어 버립니다. most 같은 경우에도 형용사 부사 다 되고요. mostly 하게 되면 주로라고 해서 뜻이 아예 바뀌어 버립니다. 자, 그리고 전치사 관련해서는 전치사는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자, 단순한 문장을 공부를 했었고요. 이 단순한 문장을 두 개를 붙이는 개념이 접속사라고 했었잖아요. 이 접속사보다 품질이 약간 떨어지는, 자, 그러니까 이 접속사가 일종의 풀이라고 했죠. 풀. 자, 이 본드가 되게 센 본드거든요. 그래서 문장과 문장을 이렇게 붙여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보다 등급이 조금 떨어지는 풀이 있습니다. 이 풀이 전치사거든요. 그래서 이 전치사 같은 경우에는 문장과 문장을 이렇게 붙이진 못하고요. 문장이 이렇게 있었을 때 그 뒤에다가 명사적인 거 하나만 붙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실게요. 예를 들면 전치사가 붙이는 형태는 I, 내가 앉는다라는 문장이 있었다 칠게요. 그거랑 어떤 테이블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 1번과 2번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전치사 예를 들면 on이라는 거를 여기 넣어주면요. 내가 그 테이블에 앉는다라는 관계가 만들어져 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붙여주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뭐 커플 매니저입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시켜 주는데 자, 여기 나왔던 강력한 본드인 접속사처럼 문장과 문장을 붙여주지 못하지만 이 문장에다가 단어 하나, 명사적인 거 하나를 붙여주는 거는 가능하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특히 여기선 on이라는 전치사를 썼으니까 어떤 이 1번이 2번과 어떤 면의 느낌으로 들러붙는 느낌까지 줘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유임을 보시게 되면 전치사는 명사와 명사를 연결해 주는 건데 문장과
어떤 명사적인 거 하나를 연결해 준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느낌들에 대해서 아시면 되는데 at 하게 되면 일단 일종의 점이죠. o는 당연히 어떤 면이고요. in 하게 되면 어떤 이런 상자 안에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멈춰 있는 느낌도 되지만 on to나 이게 떨어졌네요. on to나 in to처럼 밖에서 이 면을 향해서 딱 달려가는 느낌, 그리고 into 밖에서 이 상자를 향해서 들어가는 느낌, 이런 것까지, 이런 역동적인 느낌까지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방향에 대해서 내가 A라는 사람인데 B라는 사람을 향해서 running 달려가는 느낌을 하고 싶을 때 전치사로 toward 하게 되면 어떤 방향성을 정해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면 전치사의 추상적인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전치사의 추상적인 활용은 예를 들면 자, 매너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냐, with 자신감을 가지고 해, 뭔가를 할 때 자신감을 가지고 해, 이런 느낌으로 with를 써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뭔가를 만들 때 어떤 수단으로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손으로 할 거야 라고 할 때 전치사를 써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도구를 써서 이렇게 뭔가를 한다라고 할 때 볼펜으로 라고 할 때 with 이런 식으로 전치사를 쓸 수 있다는 개념이고요. 그리고 어떤 연도나 월 앞에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in이 큰 개념이고요. on이 그거보다 좀 더 작은 개념이고요. at이 점이잖아요. 더 작은 개념이라고 생각해서 시간에 대해서는 at을 쓰잖아요. 그리고 일자나 요일 정도에서는 on을 쓰고요. 월이나 아니면 연도가 조금 더 큰 개념이니까 그때는 in을 쓰고요. 이런 개념으로 정리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예전에 공부할 때 수포두기라고 외웠었거든요. 숫자가 나오면 for를 써야 되고요. during이 나오면 그때는 기간이랑 같이 쓴다고 저는 이렇게 외웠었습니다. 근데 이게 항상 또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by는 언제 끝난다라고 하는 종료가 중요한 느낌이 있고 until은 언제까지 계속된다라는 느낌이 좀 중요한 느낌으로 쓰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 for 같은 경우에 지금 아래 보시는 것처럼 Eugene is quite strong for his size. 체격에 비해서 꽤 힘이 센 편이야 라고 할 때 이때 for가 이런 식으로 쓰인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전치사 접속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하셨습니다. 언제 다 했냐면 자, 이 페이지 기억나시죠? 접속사 하면서 이거 다 외우면서 이미 다 정리가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더 할 게 없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해주시면 좋은 게 접속사 관련해서 특히 이런 게 뭐였냐면 양보의 접속사였잖아요. as도 양보의 접속사로 쓰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좀 특이한 형태로 도치가 되기도 하니까 자, 이게 평소에 보지 않았던 어순이 나와 있으면 아, 내가 모르는 어떤 형태로 도치가 되어서 이렇게 나오겠구나. 그게 양보의 접속사 뭐임에도 불구하고 이럴 가능성이 높구나라고 추측만 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 동사에 따르면 어떤 동사가 오면 어떤 동사에 딱 어울리는 전치사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조금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이것도 외울 건 아니고요. 많이 영어를 쓰고 듣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이 화면 볼게요. 기타 기출 문법들 해가지고 이외에 여기에 지금 10가지 이야기에 못 담았던 뭐 이런 기출된 표현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시간 되시면 이렇게 한번 쭉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개의 강의 다 들으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이렇게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다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요. 자, 원하는 목표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